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입니다. 이 책은 2020년 11월에 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2020년 베스트 책으로 선정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총 8편의 짧은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표제작이자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1인칭 단수를 읽자마자 와, 이건 진짜 띵작이다.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썼지?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고민 그 자체를 너무나 짧은 에피소드 하나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어요. 1인칭 단수의 주인공인 나는 슈트를 입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옷차림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슈트를 입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정이며 걸음걸이도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음을 느껴요. 이날도 평소와 같이 집에 혼자 있는 날이었고 슈트를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뭔가 위화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자기 같지 않았던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정처 없이 걷다가 칵테일을 마시러 가기로 합니다. 평소에 가는 단골바는 바텐더가 얼굴을 아는 탓에 일부러 먼 곳에 있는 바를 찾아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소설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을 느껴요. 그러다 바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관찰해요. 몇 분 후 그 여자는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녀는 나에게 대뜸 그러고 있으면 재밌나요? 멋부리고 혼자 바에 앉아서 과묵하게 독서하는 거 그런 거 멋지다고 생각해요? 라며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무언가 내게 그러려는 것을 말리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냐며 난 당신의 친구의 친구며 3년 전 어느 물가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녀가 기억나진 않았지만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단골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가게 주인이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순간 거기를 다신 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가게 주인들은 나를 굉장히 짧은 순간에만 접하잖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만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인데 가게 주인은 저를 엄청 밝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가고 나갈 때 밝게 인사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 저는 그 가게에 갈 때마다 밝은 사람인 척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는 무척 많이 소심하고 또 평화주의자거든요. 싫은 소리 하기도 싫어하고 미움받을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하다 싶은 일을 시켜도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만 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 의견 표현도 못하고 호구처럼 사는 사람보다는 남한테 욕먹더라도 나는 내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견은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싸우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페르소나인 거예요. 이 책은 저의 이런 경험과 생각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가끔 슈트를 입고 외출하는 것도 잘 가던 와인바가 아니라 다른 동네의 와인바를 찾아간 것도 또 와인바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행위도 모두 본인이 그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일 거예요. 바에서 만난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와,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잖아. 왜 이렇게 고상한 척하고 있어? 라면서 시비를 걸어온 것과 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모두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녀가 기억하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는 소심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저의 단편적인 모습 또는 페르소나를 쓴 모습을 보고 외향적이고 쌈딱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남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서 생기는 이 괴리감을 이렇게 와닿게 쓴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웠고 이래서 하루키가 그렇게 유명한가 싶었어요. 심지어 이 책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질문까지 던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녀의 이야기에 마냥 반박하지 않고 호기심에 계속 듣다가 결국 불안감 때문에 와인바를 도망쳐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그녀가 기억나지 않았고 그녀가 말하는 내가 아는 나와 너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건 남이 기억하는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꽤 이런 경험이 많은데 친구랑 말다툼을 하는데 야, 너 이렇게 말했던 적 있잖아 이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했을 만한 표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뉘앙스가 잘못 전달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책의 주인공도 그런 불안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1인칭 단수로 이루어진 사회잖아요. 모두 각자가 나로서 존재합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하면 괴리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 남이 생각한 성실한 사람의 행동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바에서 만난 나와 그녀처럼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긴다면 나는 행동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처럼 도망가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인기피증이 좀 있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좀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해결책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